화경 공부를 이제 학원 들어가기 전에 시부도를 가지고 한번 조금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오늘 시부도 준비를 했습니다. 프린트 나눠드린 그 그림 있죠? 이게 이제 시부도 그림인데, 이 두 장이 이렇게 쭉 붙이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우선 떼가지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붙인 이제 임시를 붙여봅시다. 그걸 보면은 연결해서 쭉 보기가,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겁니다. 이 그림이 두 가지 종류 그림이 있습니다. 시부도 중에서. 그 사찰에 가면은 전부 다 벽에 시부도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고 많이 본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합시다. 원래는 이제 시무도라고 하고, 시무도. 그 다음에 모구도라고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이제 전부 다 10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시부도라고 합니다. 시부도라고 10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졌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지니고 있는 그 상징성도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체의 구성을 이제 선 문화라고 합니다. 이걸 선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인도 불교를 이제 생활의 종교로서 깨달음의 종교로서 이제 새롭게 정착하면서 그 선사상을 경전의 언어를 이제 중국인들은 노장자 언어를 가지고 중국인들의 독자적인 선의 언어를 만들어가면서 선 불교를 이제 정착을 시켰거든요. 이제 선의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 어떤 교단, 불교 교단이 이제 형성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권위가 만들어지죠. 전통과 권위가 만들어지고, 전통과 권위를 이제 유지하는 차원에서 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 중심의 불교보다도 종교 교단과 의식과 형식의 중심이 되는 불교 문화가 발전하죠. 그래서 사찰이 만들어지는 것은 몰래 수행 교단인데도 사찰이 아주 건축 문화로서 뭐 종교 문화로서 예술성으로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지죠. 이제 이런 이제 권위라든가 형식을 이제 교단이 하나의 형식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런 형식화된 권위와 어떤 전통과 문화를 수행 교단으로서 새롭게 이제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니까 형식을 전부 다 실패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웅전, 부처님 모시는 대웅전도 안 모시고, 우리가 진정한 수행자가 모인다면은 설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정법을 바로 배우고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교단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선언이 조그마한 공간에서부터 수행 교단으로 만들어지고 직접 농사도 짓고 그렇게 이제 선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러한 수행 체계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올바른 수행 체계를 제시하자 이렇게 선언록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만들어. 이거 도시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적이다.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요, 인도인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강한데 중국인들은 논리적인 사고는 약한 반면에 구체적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의 교육 체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성하고 도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그림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발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중국에 와서는 우리가 부처님 뒤에 모셔놓으면 뭐가 그림 있죠. 이 그림이 뭐냐면은 영산회상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상회상했느냐 하면은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의 모든 기본이 되는 경제는 법화경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설법을 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법화경의 영상회상도예요. 그래서 영상회상도가 대웅전,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을 대웅이라 그러거든요. 대웅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위대한 영웅이란 뜻인데 이 대웅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웅세존이란 말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대웅세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대웅전 하면 뭡니까?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이제 법당이 되겠죠. 대웅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에서는 이 대웅전을 안 모시는 거죠. 왜냐? 지금 살아있는 주지가 설법을 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정법을 설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을 모시는 것이 선언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이제 사찰 문화가 바뀌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성에 맞는 이제 수행 교단으로 만들고 이런 이제 당대 문화를 이어가지고 송초에 이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시부도 그림이 선종에서 제시하는 참선 수행자에게 불법 수행, 참선 수행에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만화입니다. 만화. 만화를 보면 우리가 그림만 보면 다 나타나지, 그죠?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면은 그 내용은 몰라도 대략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것이 도시적인 것은 바로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글은 몰라도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그 선수행 체계에 맞추어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그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원래는 개송이 있습니다. 내가 개송이 있지만은 위에 그림 보면은 그 사각형의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은 바로 모구도라는 이제 보명의 모구도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시부도가 있는데 시부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0장의 그림이기 때문에 시부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위에 그림은 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명의 시부도는 한마디로 모구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를 기르는 거예요. 소를. 여기 10장의 그림이 전부 다 소가, 까만 소가 흰 소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죠. 그죠? 이걸 10장의 그림을 옆으로 붙여놔봐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옆으로. 예. 그래서 까만 소를 흰 소로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림이 이제 이게 그 수행 체계를 그 프로세스 같은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명의 시부도는 모구라고 해요. 그래서 모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조 진울 선사를 모구도라 그러죠? 예. 모구자라고 그래요. 모구자. 자기는 소를 기르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는 무엇이냐? 예? 소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기르는데 소는 우리들의 본심을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이렇게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청정한 마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부처의 지혜가 이루도록 하는 이런 구도를 그림의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구도고 두 번째 그림은 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요. 이 가람의 그림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시무도에서 이제 소를 찾는 겁니다. 시무에서 모구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불보살의 해양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모구에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과정이 보명의 시부도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과감의 시부도는 밑에 까만 그림 있죠, 그죠? 요 과감의 시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풍 그림 저것은 이제 과감의 시부도를 그렸는데
시무, 즉 소를 찾는 것부터 1번에서 소를 찾는 데서부터 소를 소를 잘 길러서 나중에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맨 마지막에 그림을 보면은 중생을 교화하는 데까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과감의 시부도가 시부도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 10장이 우리가 지금 불법 수행의 그 단계 과정을 다 표현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상징성도 강하냐 하면은 불법 수행에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어려운 것을 그림 한 장만 딱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부도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됐고 일반인들에게 이제 참선 수행의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만화 같은 형식으로 제시된 겁니다. 근데 단순히 만화라고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의미는 있는데 여기에 밑에 개송이 다 있어요. 원래 과감의 시부도도 개송이 다 있습니다. 보명의 시부도가 우리나라에 거의 전례가 안 됐습니다. 위의 그림이 이제 과감의 시부도가 완성되기까지 이 그림이 중국에서 유통이 됐었고 일본에도 유통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유통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통된 그림, 시부도 그림은 밑에 과감의 시부도입니다. 이 과감의 시부도가 해인사의 대장경판. 그런데 해인사의 대장경판이 많이 있죠. 8만 대장경판이 있는데, 그 대장경판을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정식으로 국가에서 만든 대장경판, 강경도감으로 만든 대장경판은 이제 대장경에 입장이 됐다 그래요. 대장경에 완전히 국가에서 공인된 경판이에요. 그래서 경전하고 논서예요. 근데 조당집이라든가 선종계통의 모든 전등록이라든가 이런 대장경은 따로 만든 겁니다. 이걸 따로 경판을 만들어요. 그럼 이 시부도 같은 경판도 따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회판이라고 그래요. 따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사찰에서 따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대장경은 국가에서 만든 하나의 대장경판이 있고 사찰에서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모아가지고 요즘 책을 출판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보시 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제로 모아가지고 만든 경판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해인사에서 이 판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산실이 되고 고려대학교의 최남선 씨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고대에 전부 다 기증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 이 유일하게 한 본이 남아있어요. 그 자료가. 그래서 이게 고려대학교 기준본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박성환이라는 사람이 고대 한적부에 옛날 고본을 관리하고 초서를 읽어낼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특별하게 모시는 사람이 있죠. 도서관 연구원으로 해서. 왜냐하면 일반 교수들이 이거 초서를 못 읽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한학을 했던 분이죠. 한학을 하면서 초서도 잘 읽고 이런 분인데 옛날에 그분들이 다 서당에서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한적부에 고서를 처음 다 읽고 그것을 현대로 문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덕민 스님하고 초계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 받아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처음 다 입수를 받았고, 그래서 다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기중한 자료예요. 사실은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보려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기중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이걸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고 요 자료는 제가 일본에서 구했습니다. 그 위에 자료는 이제 중국에서 전래된 자료가 일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해고 그래서 이건 책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복사했어요. 이건 일반 우리가 이 원본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자료는 일본의 지금 국보예요. 국보인데 이게 천리대 도서관에 있습니다. 요게 판본이요. 근데 요게 이제 시부도의 그 자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시부도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요 그림 있죠, 병풍 그림. 요 병풍 그림은 요 시부도의 완성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부도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내가 중국에 있는 혜지한테, 네가 한번 그려보라고 하니까 직접 그린 겁니다. 혜진이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와서 내가 병풍으로 만들었어요. 요 그림이 너무나 적어서, 요거는 이제 난주 시부도 밑에 그림은 밑에 저걸 찍어가면서 같이 한 컷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전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볼게요. 그림을 놓고 봅시다.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위에 그림이 이제 보면의 시부도인데, 10장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원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성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 10장의 그림이 바로 이제 불성의 원만성을 하나의 숫자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두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시부도가 그럼 10장으로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6장 그림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8장 그림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12장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장의 그림으로 이것을 틀을 만든 것이 보명이라는 사람이 이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은 원수다. 10이라는 숫자는 원수입니다. 원수. 완전 원만한 이란 얘기죠. 그래서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불심을 말한다. 우리들의 마음의 원만성을 10이라는 숫자로 상징시켜서 이 그림을 10장으로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맨 위에 그림을 보면은 그 제목이 조그만 제목이 붙어 있죠. 미목 있고 초조, 수제, 해수, 훈복, 무예, 이문, 상망, 독조, 쌍민, 이렇게. 왜 조그마한 제목이 있어요, 그죠? 이 제목은 나중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1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미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그림의 전체적인 구상을 보면은 위에 먹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왼쪽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가 새카만 소예요. 그리고 목동이 뭘 하나 들고 있죠? 목동이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소의 먹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풀. 근데 지금 그 전체 배경은 어디냐 하면은 숲속입니다. 숲속. 이제 집에 있던 소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집 밖을 나와가지고 숲속에 지금 가버린 거예요. 이게 숲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바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이 번뇌망념의 숲이다. 내가 이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숲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혹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미혹한 마음으로 해서 망념의 숲에 빠져가지고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소를 상징화시켰어요. 근데 원래 집에 있던 소가 망념을 일으켜가지고 망념의 숲에 빠져가지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가 어떻게 됐느냐? 번뇌 망념으로 오염되어갖고 새카맣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구름이 맨 첫 번째 구름도 새카만데 쭉 뒤에 쪽으로 가면은 뒤에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문이라든가 8번째, 7번째 그림은 어떻게 구름도 희죠? 이 구름도 이게 색깔로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새카만 구름은 그냥 무명의 구름이에요, 무명. 이게 중생의 세계에는 구름도 무명이에요. 이 구름이 새카만 것은 태양의 광명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 밝게 비치는데 무명의 망념의 구름이 태양의 밝음을 가려버리고
자신도 무명에 빠져가지고 새카맣게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상징성을 지금 그림으로 새카맣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 숲속에 빠져있어 길을 잃고 있는 소를 목동이 왼쪽 손에는 풀을 들고 있고 오른쪽 속에는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자, 채찍을 들고 있고 사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밧줄이 있어요. 밧줄. 꽃비를 들고 있는데 이 꽃비가 지금 여기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와의 인연을 맺어주려면 어떻게 되겠죠?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먹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의 인연인 겁니다. 방편의 인연을 맺어서 어쨌든 소를 인연을 맺지 않고서는 소를 꽃비를 연결해가지고 집으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연법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미혹에 빠져 있는 중생을 부처의 설법으로 해서 인연을 맺어서 정법의 인연을 맺어서 바른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력이라는 겁니다. 원력. 그래서 인연은 누가 맺어주냐? 본인이 원력을 세워야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력을 세워서 자신의 미혹한 본심을 중생심에 떨어져 있는 그 원력을 그래서 불교에서 제 출발점이 뭐죠? 바로 서원, 원력, 그리고 정법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정법의 인연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이 있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은 정법의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지식의 인연이 있고 두 번째는 정법을 만나는 인연이 돼요. 그래서 사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아무리 사법은 많이 만나도 바로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법의 인연하고 정법의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만나야만이 바른 정법의 인연을 맺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요 그림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송은 이제 조금 다음에 이제 개송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걸 초조라고 해야죠. 그죠? 조는 무엇이냐? 조복받다, 항복받다.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 이야기할 적에 운하응조, 운하항복기심이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번뇌 망념의 마음을 잘 조복시킬 것인가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요게 조복은 무엇이냐? 바로 인연이 맺어짐으로 해서 자신이 불법 수행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 발심 수행하는 인연을 이제 맺게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에다가 꽃비를 연결했죠. 다음에 소는 어디를 향하냐? 숲을 향하고 있고 아직까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숲속에 헤매는 그것이 습성이 무지. 그러니까 오욕의 습성이 꽉 배어 있어가지고 오욕의 습성의 망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소꽃비로 연결했으니까 억지로 땡기니까 소꽃비하고 사람의 손하고가 아주 팽팽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목동은 어디냐? 바로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소는 숲속으로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게 하고 발심 수행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각 유정이라 계속 실강의를 하는 것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왼쪽 손에는 채찍을 들고 때려가면서 이게 뭐냐 육바람일의 실천입니다. 정진도 해야 되고 자각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고 인욕도 해야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법의 인연으로 해서 자신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하면서 자각하게 하는 것. 그 채찍질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각하게 하는 힘을 말해요. 자각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바르게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뒤에 배경도 뭐죠? 전부 다 숲입니다. 숲. 자, 그 숲속에서 아주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소꽃비하고 사람하고 느슨해졌죠. 그러면서 소의 얼굴 부분이 희졌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 어느 정도 조복이 된 겁니다.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고 어느 정도 수행의 힘이 조금 붙은 거죠. 그리고 소가
목동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엇이냐? 서로 얼굴을 틀었다가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가 수행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거. 수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잘 제어할 수 있는 경지를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배경에 보면요. 저 멀리 이제 태양의 빛이 보이죠? 태양의 밝은 빛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도 아주 이제 엷은 구름으로 밝게 비춰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배경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태양은 무엇이냐? 비로자나 부처예요. 비로자나 불의 지혜의 광명을 받아서 만물이 생명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광명을 받아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벌써 이제 서광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보조가 되는 거죠. 예? 광명이. 그래서 모든 산의 배경이 지금 밝은 색깔로 바뀌지는데 손은 아직까지도 머리만 희지고 나머지 부분은 까만 모습이죠. 예, 요 단계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수행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회수, 네 번째는 회수이죠, 그죠? 회수는 무엇이냐 하면요, 머리를 돌리다 하는 겁니다. 머리를 돌린 쪽이 어떤 쪽을 돌리냐면은 이제 자기의 본래의 집으로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본성을 이제 자각한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소가 머리를 돌려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룬 단계인데 그 뒤에 그림을 보면요. 숲속이라기보다도 여기는 이제 조금 버드나무가 있는 강가예요. 들판이죠. 그죠? 여기에 버드나무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뒤에 앞에 세 가지 그림은 숲속에 여러 가지 나무들, 뭐 소나무 이런 것이 드러났는데 네 번째 그림부터는 버드나무가 등장해요. 이 버드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이냐면요. 네. 수행자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버드나무가 중국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그 도연명에 도연명이 있죠, 그죠? 도연명이 오류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류 선생. 왜냐하면은 기거래사에 보면 나오는데 모든 세속의 명예를 다 버리고 응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응거를 한다. 논어에도 보면은 현자는 응거를 한단 말이에요. 현자. 현명한 사람은 세속의 모든 가치관을 벗어나서 응거를 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세속의 모든 가치관을 떠나서 응거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 버드나무를 심어요. 그 상징성이 뭐냐? 도연명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데 버드나무가 어디서죠? 물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가 모든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면서 조금 더 거역을 하잖아요. 바람과 함께 세파의 모든 바람과 함께 흔들리면서도 푸르름을 항상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버드나무 꽃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이 있어요. 버드나무 꽃이 피면은 버드나무 꽃하고 같이 유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징성을 응거 수행자가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선언에서도 버드나무를 반드시 심는데 거기에서 생긴 것이 뭐냐? 치솔이 만들어집니다. 치솔. 우리가 요지하죠. 요지가 이 선언에서 만들어진 치솔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선언에서 수행자들이 식사를 하고 버드나무 개울가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씹어요. 그러면 버드나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치솔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옛날에 양치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솔을 버드나무가 강가에 있으면서 치솔을 만들어서 세수하고 치솔질을 하는 하나의 도구였죠. 그 요즘에 그걸 이제 요지는 이쑤시개로 사용하지만 옛날에 치솔이었습니다. 그게 선언의 수행자들의 일반화된 겁니다. 그래서 치솔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응거 수행자의 삶의 하나의 공간을 환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뭐냐면은 수행자의 세계를 상징화시켜서 버드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소를 지금 버드나무에 묶어두죠. 그죠? 이게 은거 수행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여기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지금 앞발까지가 휘졌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의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단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그림은 훈복이라고 해요. 이제 훈련이 쌓아져갖고 조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거역하지 않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모든 그 햇빛을 그냥 밝게 받으면서 개울가에 버드나무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는 뭐냐면 소뽑기하고 목동하고가 분리됐어요. 맨 처음에는 꽃비를 연결시키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연결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는 단계가 돼버린 거죠. 목동과. 그래서 이제 요게 수행자에 보면 삼매의 경지라 그래요. 진여 삼매를 이룬 경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는 뒤에 부분만 새카만 부분이 남아있죠. 그만큼 수행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소꽃비를 이제 걸치지 않아도 소하고 목동하고가 분리되지 않는 단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화엄경에서 이야기한 십지 이상의 보살이나 불태전의 경지가 된 거예요. 이제 불태전의 경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소꽃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이제 수행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의 6번째 그림입니까? 6번째 그림은 무예 그립니다. 무예. 그 무예는 무예 자제. 그 다음에 7번째 그림 이문자제. 이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무예나 이문은 내용은 같은데 보명의 시부도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나누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시부도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하나의 단계의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밑에 과감의 시부도에 가면요, 이 두 단계가 다 없어져요. 이것은 중복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감의 시부도가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쓸데없는 중복을 피하고 간략하면서도 전체를 통넓게 해놨다는 것이 이제 과감의 시부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무예와 이문은 같습니다. 이것은 이문자제, 무예자제는 바로 진여의 지혜를 쓰는 경지를 이문자제, 무예자제 그럽니다. 저 원효가 무예박을 두드린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대상 경계가 없어져. 아공, 법공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어요. 무예자제의 경지가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목동은 어떻습니까? 저기 언덕에 올라서 풀피리를 부르고 있고, 소는 목동의 풀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따로따로 두 그림이 나누어져 있어요. 원래는 목동도 마음이고, 소도 마음이에요. 근데 목동하고 소하고가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서 이루어진 경지죠. 그래서 소가 여기서는 완전히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검은 부분이 없어진 거죠. 그죠? 불이인과 동시에 하나, 이게 뭐냐 하면은, 언한성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으로서는, 요 언쟁반에다가 흰 눈을 담아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달밤에 하얀 달밤에 흰 갈대밭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은 일색의 세계를 말해요. 일색은 이력, 불이, 일미, 다른 말은 여여, 이 상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색은 뭡니까? 언쟁반도 흰색이고 흰 눈도 흰색이죠. 그죠? 그렇지만 언쟁반하고 흰 눈은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인데도 보면은 한 가지 흰 색깔로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목동도 흰 그림, 소도 흰 그림. 이것은 뭐냐? 자신의 본심과 본심의 지혜 작용이 하나인 겁니다. 이것을 바로 진여삼매라고 그래요. 진여삼매. 진여삼매를 진여의 지혜라고 했거든요.
진여의 지혜라고. 진여 삼매 진여의 지혜를 이제 열애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 삼매를 이룬 수행 단계를 이제 무예자재, 이문자재 이 두 가지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 중복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무예자재나 이문자재는 같습니다. 목동하고 소하고가 똑같은 흰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한 손은 앉아있고 한 손은 서서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명의 시부도는 이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나눌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 10장 그림에다가 편성만 해놨지 이것이 중복된 것을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8번째 그림은 보세요. 8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바로 상망이라고 그래요. 상은 무엇이냐?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입니다. 무상의 경제. 아상인상도 없어지고 대상경계의 법상도 없어져요.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사실 이제 상망도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상망의 그림을 보면은 저 위에 북두칠성 같은 그림이 있죠. 그죠? 이 북두칠성 같은 그림이 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선의 그림에서. 이게 도교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적인 성향의 문제가 여기서는요, 아직까지 중국의 어떤 뭐 천문학적, 도교적인, 정성술적인 사고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위에 보명의 시부도의 선의 수행에서 순수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두칠성이 나타나고, 북두칠성이 나타나니까 저 위에 그림은 무엇이냐? 해가 아니고 이건 달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자, 밑에 또 보세요. 소가 어디냐면은, 구름 위에 있어요, 구름 위에. 그죠? 땅 위에 있어야 되는 소가 왜 구름 위에 있느냐는 거죠. 그게 8번째 이 그림, 이게 이제 이 보명의 시부도의 문제점으로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소는 땅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구름 위에 있느냐. 그리고 또 저 위에 구름 위에 또 뭡니까? 목동이 아니고 선신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참 불교적이기보다도 도교적인 성향의 그림이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명의 시부도의 문제점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8번째하고 9번째 그림 있죠. 독조, 여기도 보세요. 북두칠성이 나타나죠. 그죠? 거기에 또 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가 없어져요. 여기는. 소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소하고 목동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를 구도적인 입장에서 소를 상징화시켰는데 결국 뭡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신심 일여의 경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찾는 소가 없어진 거죠. 찾는 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삼선 수행할 적에 마음을 찾아라,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마음을 깨닫지 못한 얘기예요. 나중에는 깨달음의 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된 경지를 여기에서 이제 9번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밝은 달빛 아래 소도 없어지고 소와 목동하고 하나 된 경지, 이거 일색의 경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독조해서 소가 없어진 경지를 상징화시킨 거죠. 그래서 10번째 그림은 쌍민입니다. 이제 사람도 없어졌어요. 소도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법계일상이라고 합니다. 예. 신심일여의 경지에서 신심일여의 법계일상입니다. 자, 이게 법계일상이라고 하는데 법계일상은 어디지냐 하면은 우리들의 진여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진여본심의 지혜가 바로 법계의 일상을 이루는데, 일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상이죠. 그죠? 원상입니다. 그 원상은, 법계라고 하는 것은 선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예. 시간을 이야기하고, 하나, 이거 원상 안에 이거는 공간을 이야기해요. 요거는 이제 시간은 3세, 공간은 시방. 그래서 우리가 시방 3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방 3세 법계의 일상은 궁극적으로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들의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이 이루어진 세계를 원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원은 원만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룬 단계 이렇게 해서 원상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 원상만 모셔두죠. 원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제 교인데 사실 그 원불교에서는 이 선불교 시부도의 사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원상 하나만 해놨어요. 그래서 원상이 갖고 있는 힘이가 원만성인가 또 완전 무결성이라든가 열의 부처의 지혜를 이렇게 상징화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무결무험. 이게 결여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 이게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그 경지가 원상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쌍미는 무엇이냐면 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무일물의 세계다. 이게 예? 본래 무일물 세계. 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뭐냐? 하나의 원상입니다. 그래서 원상은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경지, 공의 세계, 그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본심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본래 면목이라고 성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원상은 본래 면목을 회복한 경지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은 우리가 이제 소가 원래 어디 있으냐 하면은 집에 있었거든요. 본래 집에 있었는데 이 뜻하지 않게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집을 뛰쳐나가서 숲속에 헤매가지고 오염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소를 목동이 찾아와서 발심 수행해서 어디로? 집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자 기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예. 그래서 이제 수행 체계가 이제 나오죠, 그죠? 자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에서는 수행입니다. 이 시부도가 그것을 상징화시켜서 그림으로 10장 그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본래 면목의 경지를 이룬 것, 요게 이제 5명의 시부도 10장의 그림으로 해야 하는데, 자, 요것을 이제 전체로 본다면은 모구도라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망념을 잘 훈련을 시켜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단계. 이것이 이제 시부도, 오명 시부도의 완성으로 10장을 그려놨죠. 자, 근데 이것만 봐도, 잘 그렸다, 잘 구상을 잘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 전체의 부도, 수행 체계, 보살도 정신, 요의경, 이게 이제 상구벌이 하바중생, 원력에서부터 수행과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보살도의 해양을 이루는 그 전체가 불법의 수행의 단계인데 그걸로 볼 적에는 좀 부족하죠. 그죠? 본래 면목을 회복한 단계가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회양이 없어요. 회양이.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한 그 자료가 무엇이냐. 밑에 과감의 시부도입니다. 이 과감의 시부도는 시부도 선수행 체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저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병풍을 다 펼 수가 없어서 다 펴면 칠판이 또 갈리고 저쪽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이 1번이거든요. 옆에 우리가 그림 있죠? 여기서부터 저 그림을 좀 크게 보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빼봅시다. 입장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요 밑에 요 적은 그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의 전체 10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우리 교재에 봤고.
근데 이 그림의 전체의 틀에 무엇이냐면 전부 다 9개의 그림이 까만 바탕이죠. 예? 9개의 그림이 까만 바탕이고 맨 마지막 그림은 무엇이냐? 흰 바탕입니다. 위에 그림은 사각형에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밑에 그림은 까만 바탕 안에 흰 그림 속에 이 10장이 그려져 있는데 전체 10장의 그림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원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부터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이제 보명의 시부도는 완성, 본래 면목을 회복한 단계만이 원이에요. 그죠? 근데 가감의 시부도의 특징은 처음부터 원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은 진여자성을 모두 구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여자성이 완성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마음은 불성을 구족하고 있고 청정한 불성을 다 구족하고 있다는 데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앞에 9개의 그림은 무엇이냐? 까만 바탕이죠? 이게 뭐냐? 무명입니다. 무명. 이 무명 속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어디에서 되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무명 속에서, 즉 까만 바탕은 사바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단계를 그려냈어요. 이게부터 구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바세계죠. 이 때문에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사바세계에서 부처를 이루고 사바세계에서 우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또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장의 그림이 앞에 9개가 까만 바탕을 해놨어요. 이게 시무도 가운데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중국에도 없어요. 이게 일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나라의 가감의 시부도는 그러면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원상에만 그렸는데 까만 바탕에 원상을 그린 그림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천리대 도서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도의 가감의 시부도라도 이 그림은 부도가 달라요. 그래서 10장의 그림이 전부 다 원상에 들어있다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 중생의 자기가 일으킨 번뇌 망념의 속에 가리워져서 불성이 완전하게 법계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징화시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어떻게 되냐? 이 사바세계 속에서 무명의 번뇌 망념 가운데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소를 찾아 나서는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소가 어디로 갔을까 방향을 지금 찾고 있죠. 그죠? 근데 소가 원래 어디 있냐? 집에 있었던 소입니다. 근데 그 집에 있었던 소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소를 찾으러 목동이 가는 거예요. 소가 만약에 없다. 소를 찾을 수가 없다 하면 누가 소를 찾겠습니까? 근데 소가 찾으면 있다 하는 확신이 있죠. 이게 신심이에요. 신심. 그래서 원력과 신심은 본래 있었던 소가 분명히 이 산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가도의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내가 써볼게요. 송하운동자요. 은사철학거 지제차산중 운신부지처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가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성녀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 고문신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 시가. 성녀였었는데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시를 어느 날 이제 시를 쓴다고 취했는데
조숙지변수 월화성추문이요. 이 식구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는 밤이 되면은 연못가에 있는 나무 둥지에서 잠을 자는데 성하 월화성추문 달빛이 비치고 있는 가운데 이 스님 중은 어디에 가야 될까 해서 나머지 대문을 두드리니까 나머지 대문을 밀어야 될까 잠자리를 청하는데 이 19절에 이제 운에 맞춰서 미리 출자로 쓸 것인가 두드리 고자로 쓸 것인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시상에 빠져서 막 빠져 심취하고 있는데 한유라고 하는 재상 행차 길을 이게 앞에서 이제 성유가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왜 재상 행차의 길을 막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식구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한유가 천재적인 신 아니요. 나머지 집을 한 분에 미는 것보다도 두드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추자를 고쳐라 고쳐줘요. 그래서 추고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추는 밀다는 뜻이고 고는 두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추고라는 것이고 응고를 곤치단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쓸 때 문장을 끊임없이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이 추고라 그럽니다. 이 언어가 여기에서 고사가 생겨서 이 시를 쓴 사람이 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라는 사람이 성녀 생활을 여기서 그만두고 한유의 인연으로 해서 벼슬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가 뭐냐, 소나무 밑에 있는 동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유명한 도인이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에게 돌을 물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 밑에 동자가 그 스승을 모신 동자가 있어서 동자에게 물었어요. 당신 스승 어디 갔어요? 하니까 그 동자가 하는 말이 우리 스승은 산중에 약을 캐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산중에 있긴 있는데 구름이 너무 깊어서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써요. 이 산중에 있어요. 자, 이 산중에 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입니다. 이 시가 바로 이 시부도의 근본 소재죠. 그죠? 우리가 불성을 다 구족하고 있는데 불성이 어디 있는가, 부처가 어디 있는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글이 무엇이냐. 소가 분명히 산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나가는 힘이 무엇이냐. 있다는 것은 뭐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게 신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모든 것은 신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화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이 도원 공동. 여기서 신심은 믿는 신심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신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부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화엄 철학에서는 신이 도원 공덕목 하지만 그냥 단순히 믿음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에서는 자신의 진여 본성이 철저하게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신심에 의해서 원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심과 원력에 의해서 첫 번째 부도가 나와요. 이런 신심과 원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가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출발하겠어요? 그죠? 분명히 있다는 확신 속에서 구도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 이 소가 어디로 갔는가? 소의 발자취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발자취는 왜 필요하냐? 발자취는 길을 안내하는 방향이에요. 아무리 숲속이 미로가 많은데 발자취를 찾지 못하면 자기들이 미로가 되기 때문에 소의 발자취를 찾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경전의 이정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 선생들의 법문, 이것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바로 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그 붓다가 뭐냐?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훌륭한 길을 안내하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이정표거든요. 이정표는 만인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력과 신심과 이정표, 인연이 그 힘이 없으면은 이 길을 우리가 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숲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배경은 무명 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중생심 속에서 구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처의 세계에 구도가 없어요. 그래서 까만 바탕은 사바세계, 중생심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은 그 큰 그림을 보면은 밑에 물이 있죠. 산과 들과 강이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소가 숲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구도적인 편력은 강을 건너고 숲을 건너고 뭐 하는 구도적인 편력을 지금 여기다가 숲이라는 배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걸 심우 그러죠. 맨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소를 찾아 나서는 것을 구도라고 합니다. 자, 구도의 모든 힘은 어디냐? 신심과 원력에 있다.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 시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신이 도운 그 공덕모를 이루는 길을 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림 보면은 견적이 나옵니다. 견적은 무엇이냐면은 소의 발자국을 찾아낸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이 소의 발자국이다. 이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경전의 모든 가르침 법문이 자신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편 법문이고 이정표인 겁니다. 근데 숲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나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자연의 모든 존재는 절대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유일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천산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그랬었습니다. 예,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막에는 어떻습니까? 이정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하늘에 별밖에 없는 거예요. 별을 이정표로 한다 그래요. 근데 숲에서 이정표는 모든 존재가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정표를 어디라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거기에 길을 헤맨 사람이 이정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와서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신의 설정인과 동시에 만인에게도 그 설정을 나누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리 이타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붓다의 모든 설법은 모든 중생이 미혹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미혹에서 헤맸던 사실에 대한 체험을 이정표로 제시해요. 그래서 경전이나 선생들의 법문은 자신의 그냥 철학적인 어떤 개념과 관념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의 세계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설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정표를 발견해서 이제 여기서 자, 하나는 첫 번째 그림은 그 지팡이를 이정표를 찾는데 이렇게 방향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그림이고 두 번째 지팡이는 어디죠? 어깨에 있죠. 그죠? 이것은 안심이에요. 이제는 분명히 찾았어.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가면 돼. 분명히 이정표를 찾아가면 분명히 소는 있다는 확신을 여기서 한 거죠. 이게 견적인데 이게 수행의 모든 방향을 확신을 가지게 된 걸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그림은 또 재미나는 게 소가 등장합니다. 밑에 그림에 소가 등장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 4개의 그림만 등장해요. 근데 위에 그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림이 등장하죠. 그죠? 자, 8개 등장하는 그림이 밑에 그림에는 4개로 축소된 그림입니다. 자, 요게 밑에 그림의 또 특징인데 소가 얼굴만 보여요. 근데 까만 소가 이제 발자국을 봤는데 발자국을 찾아가다 보니까 분명하게 소가 등장하는 것이 얼굴만 보이는 겁니다. 소가 전체 다 등장하지 않아도 소를 발견하는 모습은 그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근데 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또 버드나무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 버드나무가 등장하고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숲 속에 나무가 있었는데 세 번째 그림에는 버드나무가 나타나요. 이 버드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또 뒤에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카만 소를 찾은 거, 요게 견무는 견성 이런 말씀입니다. 견성.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체득했다. 이것은 뭐냐? 망념을 자각했을 때 망념을 체득하죠. 그죠? 발심수행의 변성이 되죠. 그죠? 이제 발심수행의 힘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그립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은요. 네 번째 그림하고 위에 그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밑에서는 네 번째 그림 하나로 딱 이야기해버려요. 자, 이것은 소가 꽃비를 연결했는데 새가 전체 소가 새카매요. 새카만 소가 꼬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머리는 숲을 향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목동이 땡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게 뭐냐? 번뇌 망념에 오염되어 가지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동하고 소하고 지금 일전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수행의 이유죠. 끊임없이 망념이 일어났을 때 망념을 자각하고 자신을 마음의 망념을 조목하는 그 수행, 발심수행, 건강위에서 운하항복기심이여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발심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단계, 이것을 이제 덕우, 자신이 번뇌 망념이지만은 자신의 망념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덕우로 표현해요. 그림이 시부도 그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단순한 그림인데도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자, 요게 지금, 예? 요게 지금 덕우죠, 그죠? 예. 다음에 그림이 무엇이냐? 까만 소가 완전히 희져져, 그죠? 근데 여기서 까만 소가 흰 소로 바뀌는 단계는 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놨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까만 소를 훈련시키면 흰 소가 되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것은 그냥 딱 간단하게 줄여버리죠. 그래서 수행에 익어진 모습이, 흰 소는 원래 로지 배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흰 소의 의미를 이제 법화경에 나옵니다. 배구는 무엇이냐면은 자성 청정심이에요. 우리 자성이 항상 청정심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지는 무엇이냐면은 공의 세계입니다. 아공, 법공을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청정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마음이 청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소는 까만 소죠, 그죠? 까만 소는 번뇌 망념에 오염된 소고, 여기에서 흰 소는 무엇이냐? 아공, 법공, 즉 번뇌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에 자신의 마음은 청정심이 돼요. 그래서 자각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단계를 이 까만 소가 흰 소로 전향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마음은 청정한 것은 사실인데,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본래의 상태가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발심 수행에만 의해서 본래로 되돌아가요.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드러난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 없는 것이 로지거든요. 감추어지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공, 법공을 상징해요. 법화경에서. 그래서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는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었을 때, 아공, 법공이 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자신은 배구가 되죠. 자성 청정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법화경에 의거해서 소의 그림을 이렇게 상징화시킨 겁니다. 로지 배구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성 청정심을 회복한 상태죠. 근데 소를 끌고서 이제 목동이 집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자성 청정심의 경지를 이루어서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는 걸로 상징화시키죠. 근데 여기에 밑에 이제 6번째 그림은 기우기가 이 말씀입니다. 소를 타고 기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에 우리가 무예라든가 이문이라든가 하는 그림은
흰 목동하고 흰 소였죠, 그죠? 여기에는 위에 그림이 세 개의 그림을 여기서는 하나로 합쳐버려요. 자, 여기서 흰 목동도 흰 모습이고, 소도 흰 모습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쟁반위에 흰 눈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래서 목동하고 소하고가 불이 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여의 경지를 이룬 세계를 목동이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가는 거예요. 요 그림은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노자 사상의 토대가 떠 있어요. 노자가 어떻습니까? 소를 타고 가는 그림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연상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불교에서의 소는 심우, 마음의 소이기 때문에 본래 자성 청정한 마음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소와 목동과 원래 따로 나누었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불이 일체를 이룬 세계가 되죠. 진여 삼매를 이루었기 때문에 불이 일체의 경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수행의 그 일여의 세계를 이룬 모습이죠. 그 일곱 번째 그림에 이제 집에 들어갑시다. 그 일곱 번째 그림에 집이 등장해요. 집. 이게 보면은 초암입니다. 초암. 이게 본래의 집이에요. 그 수행자가 살고 있는 집인과 동시에 집은 우리 진여의 본래의 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소는 없어져 버려요. 소는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목동은 초가집 암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에 그 위에서 쭉 내려져 있는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응거수행자가 사는 곳이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응거수행자가 산중에 초암에 암자에 있어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는 벌써 목동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소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소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초암에 앉아있는 기가 온자라고 해요. 본래의 자기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경지, 찾아야 할 소도 없어지고 그 대상에 추구하는 모든 깨달음의 대상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일체의 이 경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밑에 그림이 몇 개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그림은 이제 속꽃비입니다. 속꽃비. 자, 여기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 여기는 속꽃비예요, 요거는. 소하고 연결했던 꽃비죠, 그죠? 요거는 채찍입니다.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삼택의 옷이에요. 이게 이슬 같은 거, 비 같은 거 막는 이제 삼택의 옷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모자입니다, 모자. 요 네 개의 그림이 있어요. 자, 집안에 이제 응거수행자가 자기의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서 소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소가 이체가 되어가지고, 소매는 꽃비, 채찍, 그 다음에 삼태기, 모자, 이것이 다 이제 내던져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도구입니다. 수행자가 필요해서 수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소를 찾는 수행에 필요한 방편의 도구가 여기서는 이제 다 필요 없게 된 거죠. 그죠? 소를 찾아 집으로 왔으니까 소도 없어졌으니까 저게 필요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던져진 상태예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뗏목과 같다 그랬죠. 그죠? 뗏목을 건너가면은 뗏목을 던져버려야지 뗏목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상징화시킨 겁니다. 소를 찾을 때는 필요해요. 경전의 모든 방편의 법문도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자신이 그 경지를 이루었으면은 그것을 짊어지고 있으면은 자신이 그 언어에 속박되어버리고 그 채찍이라든가 이런 데 방편 도구에 자신이 속박되어가지고 또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재미나게 그리는 거죠. 방편을 사용하고 나서는 방편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서는 모든 지금까지 방편 도구를 다 던져버리는 그걸 지금 상징화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전에서 여러 가지 법문을 하지만은 저 그림 하나로 하고 다 표현해 버린 겁니다. 예. 그게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보면은 이게 뭔가 이거 어떻게 보면 속꼬리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비 올 때 입는 산태기라고 아세요? 촌에 농사 지은 사람들은 이거 원래 이게 새벽에 이슬이라든가 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걸치는 옷입니다.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요. 도롱이라 그러죠, 도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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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도롱이라 그래요. 원래 도롱이로 수행자가 입는 옷이고, 채찍, 뭐 모자, 전부 다 저런 것도 수행자가 입는 옷인데, 그것이 이런 방편이 이제 다 필요 없는 상태가 이제 집에, 원래의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수행자가 살고 있는 그 은거 수행자가 사는 공간,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8번째 그림이 까만 바탕에 흰 원상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 위에는 10번째 완성 단계에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8번째 나타나죠. 여기에 10번째 그림이 여기 밑에까지요. 압축이 달려있죠. 그러면 뭐냐? 이체 개공의 경고. 자아의식도 없어지고 자기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원력까지도 여기는 없어요. 그냥 완전 본래 무유물의 경지가 돼요. 네, 완전 본래의 세계. 그런데 이 바탕은 전부 다 까만 바탕이에요. 아직까지 본래 무유물의 경지는 중생심 속에 있어요. 그게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게 참 기실론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심입니다. 일심. 기실론을 분석을 한다. 진여문이라고 해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어요. 제가 전에 프린터 나눠줬죠. 그죠? 생멸문은 중생 세계를 말합니다. 중생심의 세계 속에서 다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세계가 불각이라고 해요. 중생이 살고 있는 깨닫지 못한 세계죠. 불각에서 발심했을 적에 이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자, 이게 본각. 시각은 무엇이냐? 이게 구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를 찾는 모든 구도가 여기에서는 시구도가 여기 시각이 있어요. 자, 발심 수행이죠. 그죠? 발심 수행이 전부 다 시각입니다. 시각과 본각은 같아요. 그 본각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면목이. 근데 망념의 숲에서 아유, 소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망념 속에 살 수가 있느냐. 업을 짓고 있는 집에서 벗어나겠다. 원력과 신심을 세우는 것이 시각이고, 시각에서 소를 찾아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 상태가 뭐냐. 이 원상입니다. 완전한 원상 세계. 그 원상의 세계가 위에 시부도, 보명의 시부도도 완성이지만 밑에서는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본래로 되돌아갔으니까 본래로 되돌아간 경지가 수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각을 하고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된 것이 수행의 목적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중생 부재의 세계로 회항하는 것으로서 불법 수행의 완성, 상부머리 하와 중생의 세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게 뭐냐? 바로 진여문입니다. 열애 부처의 행화가 나요. 부처의 행화를 진여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10번째 그림에서 이야기합니다. 10번째 그림. 예. 요 구도를 지금 기실론의 불법 수행 체계의 구대에 맞추어서 시구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 불교 수행 체계를 단계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요게 9번째 그림까지는 전부 다 까만 바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생시, 즉 생멸문 속에 이루어져요. 요게 까만 바탕이 생멸문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번뇌 망령 가운데에 발심, 수행, 원력,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이 단계가 이제 깨달음의 단계예요. 깨달음. 그렇다면은 10번째 그림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를 해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일심의 수행 체계를 이렇게 15도로 정리한 건데, 또 7번째 그림, 8번째 그림이 원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동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멸문 속에 이루어진 동각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부처의 세계에 깨달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까만 바탕에 10장 그림이 참 이거 기실론의 이러한 불법 수행 체계의 단계를 가지고 이 구도를 나는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번째 그림 보세요. 9번째 그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8번째 그림의 일체 개공의 원상을 토대로 해서 자, 9번째 그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봄이 되면은 꽃이 피어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수류화예요. 수류화. 제법 십상의 세계예요. 자, 이게 일체의 모든 법이 제법 십상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바로 진실상의 모습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연법이,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자연 그대로가 여겁하게 생명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 그것을 수류하다. 자, 수류하기는 언제 이루어지죠? 시절, 이게 불법의 모든 세계가, 모든 존재가 자연의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져요. 자연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체적인 진여자성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이게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은 생명 그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우리의 여기서는 나무나 풀이나 우리의 진여자성이나 자연 그대로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여기서는 제법 십상, 자연법의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봄이 돼서.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류하계의 세계를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꽃이 또 흩날리고 그 세계가 자연 그 자체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겁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실상의 세계를 딱 9번째 그림이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바세계의 모든 존재는 자연법의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사실을 요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뭐 천상의 세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자연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 세계를 이제 환본, 환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근원에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세계다. 생명활동 그 자체의 세계, 제법 실상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법이 여법하게 진실이 된 삶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이게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자,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작용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거는 딱 마찬가지예요. 물이 흐르는 것 자체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항상 청정한 작용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도 청정하고 만물도 청정하게 생명활동을 제공해주는 에너지 역할도 되죠. 뭐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매일 아침에 새롭게 뜨기 때문에 만물에게 광명을 비춰주고 그 광명의 힘을 받아가지고 만물이 생명활동을 하고 해양, 나무, 물 모든 존재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의 모든 존재가 여겁하게 생명활동하는 그 모습의 세계를 수유하게 제법실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진여도 마찬가지다. 진여도 다른 말로 한다면 자연이다. 우리들의 진여 본심도 자연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자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로 이루어질 적에 만법이 우리의 경지에서 만법 일여의 경지에서 제법 실상 자연 법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요 세계가 9번째 그림까지 이루어져요. 이것이 자연이 어디에서 이루냐?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그림에 하나가 딱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과감의 시구도 이제 특징인데 달의 배경이 희죠. 다른 것은 앞에서는 까만 바탕이 했는데 10번째 그림은 희어. 이게 뭐냐면은 법계와 하나 된 세계입니다. 일체 우주 지금까지는 사바세계를 무대로 했는데 10번째 그림은 뭐냐? 우주 법계를 하나 된 경지로 해요. 그래서 여기 원 안의 세계와 원 밖의 세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바로 일심의 세계가 원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불성의 모든 작용이 원 안에서 구도적인 일심의 본래의 회복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했는데 일심의 지혜의 광명은 어떻게 되냐? 우주 법계에 들어요. 이걸 법계 일상입니다. 시방 3세의 입체의 모든 법계가 하나 된 것이 이걸 이제 다음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보조 광명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 그래서 불신 충만의 법계를 말 쓰죠. 화엄경에서 예. 부처의 몸의 지혜 광명이 예? 충만하다. 어디에? 법계에 충만하다. 이런 말이죠. 법계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쳐서 안과 밖이 자신의 마음 안과 마음 밖에 모든 세계의 중생들에게 밝은 지혜의 광명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가 태양의 밝은 광명에 의해서 이체 만물이 밝은 빛으로서 생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일체 중생의 세계를 다 밝게 비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외명체라고 해요. 달만 한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완전히 지혜 광명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요. 완전히 밝음의 빛의 광명에 의해서 불의의 경지. 그래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이 10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 10번째 그림에 보면은 원상 안에 여기 이제 고대화상이라고 그래요. 고대화상이 물건을 잔뜩 짊어지고 이제 산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저자거리로 나갑니다. 저자거리. 입전수수라고 위로 붙여놨죠. 그죠? 10번째 그 제목을 입전수수라고 해놨는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자거리입니다.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중생이 살고 있는 시장바닥에 나가서 수숙하는 것은 손을 자비와 지혜의 광명의 손으로서 중생을 베풀다. 이게 수수예요. 자비의 지혜의 광명으로서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 베푸는 것이 이제 뭘 베푸느냐? 고대화상이 짊어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물건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보시야. 이게 태양. 자신이 지금 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왔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이 바라는데 엄경여자 필요한 물건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필요 없는 사람에게 물건은 짐밖에 안 되겠죠. 이게 보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 이체 중생들에게 불보살도의 지혜, 자비의 광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 모습이 이제 바로 불법의 태양. 그래서 여기 10번째 그림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천리 도서관 장이라고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가 천리대학교 도서관에 이 자료가 모아져 있어요. 이 시부도는 정말 명품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순히 그 까만 바탕이 없이 원상 안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갖고 시부도를 많이 그려요. 그 구도하고 이 구도는 그래서 참 잘 만들어진 시부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밑에 가감의 시부도 10장 그림이 자 원력과 신심에서부터 보살도의 삶을 해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그림인데 이것을 선의 수행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선의 수행도 마찬가지죠. 이와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불법을 떠나서 선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선하고 불법은 이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불법의 모든 세계를 보살도의 지혜로 깨달음을 해양하는 그 구도의 그림을 시부도 10장 그림으로 정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시부들은 소승이고 밑에 시부들은 대승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좀 아니죠. 이건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시무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진여 본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승하고 대승하고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위에 시부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도교적인 성향이 있고, 또 그림이 중복되는 모습이 있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밑에 과감의 시부도를 대조해 봐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부도를 만든 사람이 아직까지 자신의 안목이라든가 자신의 견해가 과감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그림 그리는 연대도 우리 교실에서 빨리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먼저 돼 있어요. 그러고 이거 가감이 그리는 이 그림이 일본에 서장됐는데 저자는 그럼 일본에는 누구라고 가감이 이건 이제 그림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그림이 중국에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전래되어 있고 지금 해인사 대장경판도 있어요. 그 집에 해인사에서 만든 대장경판은 까만 바탕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냥 원상만 그려가지고 그 안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요 천리대 도서관에 요 소장된 요 그림은 이 전체 구도를 시부도 구도를 틀은 같은데 까만 바탕에 흰 바탕으로 만든 구도는 이게 시부도 만든 사람이 새롭게 구도를 짠 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참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요 그림을 맞추어서 한번 그려보라 해서 요 그렸는데 요건 전부 다 붓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요 적은 그림을 저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잘 구도를 맞춰고 그린다는 것은 그게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저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사찰에 가면 시부도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런 사상 체계를 모르고 그냥 그림만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찰에 있는 그림은 전부 다 사각형 안에 그리거나 그냥 원상 안에 그리거나 이 구도만 가지고 그려버려요. 그런 형식만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사상이나 이 후법사상을 같이 이해를 해서 이 시부도를 공부하면은 이 그림 하나만 딱 놓고 봐도 아 이런 수행 단계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 전에 심리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일본 같은 데도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시부도를 가지고 많이 이제 정신 치료하는 데도 응용하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사각형이고, 하나는 삼각형이고, 사각형이고, 하나는 원상이고, 세 가지 그림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일본의 선생들도 이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분문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선애 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삼각형, 사각형은 면을 갖고 있죠. 그런데 원상은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상의 상징이 뭐냐면 무주예요, 무주. 머무름이 없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세계를 상징화시켜요. 그 원상은 어디냐? 굴러가기 때문에 부르는 곳이 원상은 위치가 있죠. 그죠?
근데 사각형, 삼각형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고 정주하고 있어요. 근데 원상은 없다 그러는 거죠. 무주처라고 해요. 그래서 무주처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상징하는 원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상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에 언제 어디서라도 무예자제하는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정신과 그 선생님들이 전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그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제시한다고 해요. 저걸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도형도 제시하고 이제 던져 놓으면은 갖고 싶은 거 가지라 하면은 원상을 거의 짚는다네요. 왜 원상을 짚을까? 이 각이 지니고 있는 거하고 각이 없는 거하고에 우리가 보는 가장 접근하는 것이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 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상을 놓고 본다면 원상을 추구하지 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우선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 적에도 각이 없는 물건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물건을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뭐 힘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법을 이제 개발한다는 그런 발표를 내가 한번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상을 가지고 시부도 그리는데 시부도 그림이 여기 복잡하면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선 몇 개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함과 동시에 편안함을 함께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칠까요? 이 원상이 개성이